문제를 두 분 다 막 같이 풀고 계셨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려우셨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힌트는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네,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조성실 정치하는 업무는 전 대표. 네. 어떠셨어요? 보통은 다 문제 안에 힌트가 녹아져 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질문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놀라셨죠? 네. 아,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뉴스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서울의 주요 대학들 명명을 하면서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었어요.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과 또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며 주요 대학 또 특목고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대형 의제를 던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발언이 사실상 대통령 보고라든지 아니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예고가 됐던 혹은 절차를 밟은 발언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대학 3곳에서 5곳 그리고 임기 안에 대통령 임기 안에 대기업 특수목적고를 지방 이전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나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상민 장관이 당초부터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으로 뭔가 절차를 밟은 안은 아니지만 개인 관심사 정도이고 아직은 연구 용역비가 책정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아주 논의 초기에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해당 대학들과 그리고 이 해당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 당국과도 전혀 논의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떤 이런 절차에 맞춰서 발언이 나가야 되는데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혹은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을 일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절차나 형식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뭐 균형 발전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이 시기적인 거나 절차나 형식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면 간단하게 그건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네, 그때 이제 박순애 장관 때는 그 학사 개편 방향을 뭐 3년 내에 아예 이행을 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 시행 방안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밝힌 거라서 이제 사전 협의나 그런 것 없이 진행돼서 무리를 빚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행안부의 제일 과제가 뭐냐, 지방 소멸이다. 이대로 두면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인구 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온 대책으로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니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도 줘서 대기업, 대학, 특목고까지 함께 묶어서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인터뷰 맥락상에서 의지를 밝힌 거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예.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네, 저는 뭐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 방법론의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우선 이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뭐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을 지명하면서까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니고는 장관이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인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와 두 번째로 이번 정권에서 장관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느냐의 어떤 애티튜드랄까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을 하고 장관이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했거나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방향성 안에서 실제적인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이야기되었거나 혹은 이번에 또 뭐 공약했던 바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을 지원한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주요 대학이나 더군다나 특목고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서 지방 분권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 이 대학은 사실 4개잖아요. 근데 다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지방 간에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형식적인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고 그러면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이 지역 균형 발전 이것을
위에서 이 지금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교육 분야의 이전이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 이제 현실을 정확히 조금 이해를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021년 통계를 보면 네. 청년 인구 19세 34세가 네. 그 인구의 50%가 경기도 서울에 굉장히 집중돼 있더라고요. 50% 네. 정도가. 그리고 그 유입이 일어나는 곳은 예. 서울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세종시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도시 그리고 그렇죠. 국가기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행정 인프라와 뭐 거주 인프라까지 함께 모여지면서 지금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거고 서울과 경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주요 대기업, 주요 네. 대학, 뭐 주요 인프라, 일자리. 주요 금융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이든 서울과 경기든 보면 그런 인프라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네. 실은 그 어떤 근로자 한 명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어떤 구성원,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이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죠. 거주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들도 지금 지방 소멸도시가 뭐 70곳이 넘는다라는 자료들이 위기도시로 네. 지정이 되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도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대기업 지방 이전은 분명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LG전자 같은 그런 공장들이 모여 있던 구미도 2014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는데 그런 공장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금은 예. 평균 38세로 바뀌었거든요. 반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이 있는 평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장 젊어지는 도시로 계속 변모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지방 이전이 가져다 줄 효과는 분명하다. 인구 유입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대학 이전은 이제 청년 인재 유치나 대기업 유치의 메리토로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그 주요 대학들이 이전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이긴 해요. 막 예컨대 서울대를 아예 상징적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지역에도 이미 여러 대학들이 뭐 국립대도 존재하고 예. 여러 사립대학들의 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는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런 대학들을 주요 사립대가 뭐 통합한다면 모를까 이전하는 방식이 뭐 토지의 문제, 뭐 이동의 문제, 그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의 문제 여러 가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시행의 미지수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공립대학하고의 또 그런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네. 뭐 상생할 방법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방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에 나와야 향후의 삶에도 이제 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서울로 쏠리는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대학 인구가 많이 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좀 축적되어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방향에서 이제 장관이 솔루션을 낸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핵심적인 논리에 바탕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전을 하면 가족이 다 내려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기업 자제들이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남아있고 기러기 아빠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의 특목고나 이제 주요 대학을 옮기자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세계 대학이 간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세계 대학이 간다고 하면 그 대학이 있는 세계 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지방 소멸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는 될 수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대학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OECD나 이런 데서도 한국 교육이 현장과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학과의 뭔가 그 학생 수를 늘린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대학 뭐 학자금 융자 다 받아서 졸업을 하고 직업이나 구직 문제 때문에 다시 학원계로 가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부분을 또 수학할 수 있는 그렇죠. 대로 진학을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이 학교 갖고 있는 명성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이제까지는 학벌이었죠. 근데 이제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쓸모있는 인재가 나오는 대학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교별로 학교 서열을 쫙 뽑아보고 학생 1인간 지금 투자되고 있는 교육비, 실질적인 교육비의 통계를 쫙 내보면 그 등수가 거의 일치한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1인당에게 어떻게 연구비나 이제 학업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해 줄 것인가인데 이제까지 국립대는 이름만 국립대지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에 실질적으로 연구진이라든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 자원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각 거점별로 이제 도별로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네. 지방 융성이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요 대학을 이제 지명하면서 그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를 살리는 방법 위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네, 이미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써니스카이님도 비슷한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앞서 대기업 얘기만 했지만 공공기관 경우도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설 이전 여기서부터 해라 지금 그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있고 세종시만 봐도 좀 눈에 띄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공기관 얘기가 저희가 좀 빠져 있어서. 실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여러 도시들로 분산을 해서 좀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네. 방금 조선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러기 아빠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뭐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문제를. 왜냐하면 그냥 공공기관만 허벌판에 그냥 하나 뚝딱 이렇게 세워놓는 구조이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예. 아이를 그 가족들이 다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기도 좋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기도 뭐 문화적 인프라를 향유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세종시가 가장 특별했던 이유는 모든 부처의 행정기관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고. 집약시키고 네. 그 주변에 도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고 뭐 그러면 인프라를 다 집약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건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 같은 경우도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 옆에 신도시를 짓고 예.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거주의 기능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와 거주가. 네, 실은 뭐 요즘 MZ 세대라고도 다 표현을 하긴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대기업을 선호하느냐, 뭐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양질의 어떤 그런 근로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주변에 어떤 거주 환경이나 문화 환경, 교육 환경들이 함께 집약되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실은 국가도 그런 대기업들이 만약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만 그 어떤 주변 지대의 규제들을 좀 풀어서 개발이 좀 공동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어떤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교육 앞서 두 분 다 뭐 대학이 내려가겠는가라는 식으로 두 분 다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조 대표님께서는 이 특목고까지 다 간다는 이 생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목고 체제 자체가 한국의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를 살려서 가지고 내려가는 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요. 근데 지금 원래 우리 뭐 헌법도 그렇고 법 체계 자체가 대학의 자치권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하는 형태로서 대학을 설득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시작점부터가 본인들이 이제 통지를 받거나 어떤 협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언론에 이제 지명돼서 너네 내려가 거의 이런 구조로 이번 보도가 사실 나가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시작 자체가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임기 내에 5년에 걸쳐서 어떤 스텝업을 하려고 했던 과정이라고 하면 이 인터뷰가 그거를 더 이제 효과를 내기 어렵도록 꼬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지방 이제 대학은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흩어서 정말 허허벌판에 놓는 거는 저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권역별로 클러스터형으로 분산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각이 약간 네, 비슷하시네요. 한 권역이 있으면 그 권역 내에서 약간 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중대형 도시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되기가 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 내려가면 이전처럼 예를 들면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무원 열풍이 갑자기 팍 불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뭐 고시원에서 그렇죠. 공부하는 많은 노량진 사람들이. 인구도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시 급감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전망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젊은 인구가 같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수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낮게 측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변화에 맞춰서 그럼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네요. 자, 이 교육과 관련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계속 좀 이 문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이 명절과 좀 관련된 걸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전 때문에 전이 뭔지 이 명절이면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 부치다가 싸움도 명절 음식 준비가 많아져서 또 9월에 사실 화재 건수도 좀 높다 그러던데 성균관에 지금 구성한 의례정립위원회라는 데서 최근에 차례상 간소화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를 했다는데 이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신보라 의원께서. 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이라고도 하는 이 성균관이 추석 차례상에 전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음식 가짓수도 9개면 족하다 하는 내용의 차례상 표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일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을 보니까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6가지고요. 네. 여기에 육류나 생선, 떡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시로 보여준 차례상을 보면요. 첫 줄에는 밤, 사과, 배, 감. 그다음에 중간 줄에는 나물, 구이, 김치.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술잔, 송편. 이렇게 놓였고요. 그게 딱 9가지. 아, 그러네요. 정말 간소합니다. 9가지네요. 네. 성균관 측이 이렇게 간편한 차례상을 제시한 근거가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 사계전서라는 의례 문해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기록이 있고 유학경전 예기에서도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법처럼 여겨왔던 무슨 홍동백서, 뭐 조율이시,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예법 관련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전을 부칠 필요도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전에 뭐 가정을 해준지 뭐 이런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예전 생각도 나기도 하고 이건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그 현실과의 괴리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화, 제사 준비, 뭐 차례 준비 이런 것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 이런 걸 지금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최근에 특별히 또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또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명절을 맞이했을 때 헤드라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네. 명절을 지낼 것인가에서 최근에 기억해보면 최근 몇 년간은 명절의 불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다뤄지긴 그러네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마다 나왔던 게 지금 이번에 성균관에서 발표했던 거에 대한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칙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공인해 준 거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명절을 대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떤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전을 붙이면서 서로 노고를 하는 거는 좀 그거에 대해서 전통적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이야 하실 수 있지만 서로에게 강요할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선 제가 명절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다시 재고해봐야 되는 문제는 딸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똑같이 교육하고 이제 완전 시대적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꿔진 이 시대에 이제 시가에 먼저 가고 여성의 경우에는 맞아요. 본가에 나중에 가는 것 그렇게 되면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저희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면 오빠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뭐 격으로 간다든지 경년으로 간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일자를 바꾸거나 혹은 명절의 의미가 원래 예전에는 오랫동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거나 이런 그렇죠.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예를 갖추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번째 거를 뭐 의미 있게 지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평상시에 이미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통으로 만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뭐 잡거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도를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성균관 측에서 이제서야 발표를 했을까. 네. 역사에 나온 왜냐면, 얘기인데. 예법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부터 바뀌지 이렇게 않았을 해왔던 종통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 무의식 중에 네. 그런 걸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굉장히 뭐 30척이 넘는 그렇죠. 어떤 상차림을 그런 상차림을 했던 게 음. 좀 많았고 지금도 뭐 추석 상차림 이렇게 검색만 해도 뭐 30개 반찬들이 이렇게 네, 막 그려져 놓여져 있는 네. 그런 걸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균관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제사와 차례도 혼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제사상은 뭐 그런 관례들도 있긴 하지만 차례상 같은 경우는 태계 이왕의 종갓댁에 설 차례상도 과일, 포, 두부전, 떡국 이게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상차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정성이라기보다 마음이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타향살이를 하는 가족들도 워낙 많고 명절이면 실은 도로 위에 버리는 시간까지도 감수해가면서 고향을 찾고 맞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곧 정성이고 그게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상차림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먼 네. 길을 그렇게 힘들게 찾아가려는 네. 서로를 보고 싶은 그 마음.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명절이네요. 지금 2196번님, 0358번님 뭐 지금 다들 우리 집은 남자분들이 너무 잘 붙인다.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네요. 네, 많이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정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